네, 공시로 보는 주가 오늘도 전자 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공시를 또 재미있게 유쾌하게 풀어주고 계신데요. 이 공시로 알아보는 기업 분석 첫 번째 기업은 다름 아닌 이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보니까 어제는 또 급등을 했어요. 주목할 만한 공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전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전에 공시에서는 이제 현정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무벡스 지분을 현대 엘리베이터에 이제 양도하는 공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 발표가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 1,000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한 6% 정도, 620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제 경영진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로부터 이제 실망을 굉장히 샀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이 분명히 필요했던 거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정은 회장의 자금 여력이 되게 적고, 그다음에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이 자사주로 하나의 패로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정책이 나왔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한 이슈들은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에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공시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SK 렌터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기운을 받아서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공시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SK 렌터카는 실적이 좀 재밌습니다. 연간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9년에 6천억대, 2020년에 8천억대, 2021년에 1조 원대, 2022년에 1.2조 원대, 1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매년 한 2천억 정도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꾸준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2019년 400억에서 2020년 950억으로 크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이제 2019년에 163억에서 2022년 207억으로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렌탈 비즈니스의 핵심은 이제 렌탈 자원이잖아요. 이 렌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채를 끌어다가 리스나 이런 걸 하는데, 이 부채가 이제 매출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부채가 증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금리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늘어났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부채를 절감하는 노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익이 훨씬 더 빨리, 영업이익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거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올해 1분기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9.2%로 확실히 높아졌어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7%대였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9%대로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익이 높아지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지면 단기 순이익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매출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간에서는 크게 이슈는 없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차원에서 이제 순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팀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팀으로 본다 그러면 SK 렌터카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자체도 1분기가 좋았는데 그런 모멘텀으로 2분기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경기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아무래도 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네, 여행 수요는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네, 실적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SK 렌터카 이야기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JW 생명과학,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 업체더라고요. 이 기업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JW 생명과학도 보면 코로나 시기에 피해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국내 1위 수액 제제 회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원 환자 수가 급감했었습니다. 병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액 제제의 매출도 감소했었고 2021년에 이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22년부터 다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1분기를 보면 매출액이 490억에 영업이익 83억이 나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무적인 건 영업이익률이 16.9%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4.3%까지 낮아졌는데 다시 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수액 제제가 이제 고령화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일반 수액 제제를 맞지 않고 이제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좀 비싼 영양 제제를 많이 맞아요. 네, 추가하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JW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2019년부터 이 회사가 그 미국의 박스터라고 하는 글로벌 수액 제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유럽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수출이 한 6%까지 올라왔고 이 수출이 이제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링겔 회사라 오히려 코로나 때 피해를 봤는데 다시금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걸 또 해낸 기업이니까 네. 앞으로 이 링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생명과학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 약간 단독 기사지만 이 여수 쪽 공장에 대해서 공사 중단 기사가 있더라고요. 공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공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공시는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액은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262억이었거든요. 이제 적자를 보긴 했는데 컨센서스는 적자가 거의 1,500억 정도 날 거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적자가 4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확 줄어든 거죠. 근데 롯데케미칼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이제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볼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퓨어케미라고 해서 대환 유화와 함께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이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데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건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잘 나올 때가 아니고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할 때 많이 움직여요. 그 타이밍 때. 네. 근데 보면은 작년 4분기에 적자가 4천억에서 이제 적자가 폭이 크게 줄었잖아요. 이미 롯데케미칼 주가는 한번 움직이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본다 그러면 롯데케미칼 주가는 뭐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화학 업체는 이제 보는 게 가격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 이걸 보는 이유가 수요가 좋으면 결국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화학 제품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스프레드 싸움이라고 하는데 원가와 이제 판가의 차이를 봐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업체들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원가인 납사 가격은 떨어지고 판가는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2분기엔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연간으로도 실적이 좀 개선되고 내년 이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가 만약에 회복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초기 측면에서 아마 관심을 시장에서 좀 갖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사실 4분기 연속 적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보면 조금 우려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적자 폭을 체크를 해야 되고 네. 또 스프레드가 또 벌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실적 공시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참고로 이제 롯데케미칼 네. 같은 회사는 실적이 좋을 때 파셔야 돼요, 오히려. 오히려. 네, 안 좋을 때 오. 사야 되는 회사고. 좋은 포인트네요. 오히려 2분기 기대감은 있지만 그 반등이 약간의 그 신호가 올 때. 아니요. 그럴 때 말고 뭐 지금? 어닝이 정말 잘 나와서 네. PR이 뭐 3배다, 4배다 이럴 때 팔아야 돼요. 오히려. 네, 지금처럼 적자가 클 때 오히려 바닥을 잡고 이게 이 시클리컬의 대표적인 성향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화학회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점 매수가 큰 전략일 수 있다가 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의 전략까지도 함께 해봤고요. 그 다음은 오늘 또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정말 어제 장마치고 서프라이즈 실적이 좋았어요. 네, 빅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죠. 네. 매출액이 1,575억에 영업이익이 365억으로 그 컨센서스를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124%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빅 서프라이즈가 나온 경우는 드문데 사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에서 이제 크게 증가했던 부분을 보면 작년 3분기, 4분기에 이제 포르쉐 그 스폰서 매출이 있었는데 그게 이연이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네, 1분기에 이제 어. 일회성으로 한 번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영업이익이 엄청난 서프라이즈인가 이거는 조금은 이제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자회사 YG 플러스가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YG 플러스의 서프라이즈를 감안하면 이제 1분기 실적은 물론 컨센서스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을 보면 JYP나 SM 대비해서는 분명히 싼 거는 맞아요. 워낙 저평가됐었고 YG 네. 엔터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지금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잘 되죠. 네, 너무 잘 되고 있죠. 근데 추가로 이제 베이비 몬스터라고 아세요? 네. 그러니까 신규 걸그룹이 지금 이제 경쟁을 통해서 데뷔할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 같은데 작년에 대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 그룹들이 대표적으로 뉴진스, 그다음에 네. 르세라핌, 그다음에 아이브가 있는데 뉴진스의 유튜브 구독자가 한 360만 명, 그다음에 르세라핌이 한 300만 명, 그다음에 아이브가 260만 명입니다. 근데 베이비 몬스터가 아직 데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이비 몬스터가 아마 등장을 한다 그러면 바로 성공적인 그 걸음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엔터 쪽에서의 어떤 수급을 빨아갈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또 특히나 이 신인 그룹들이 데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뭐 앨범 판매량이라던가 그 기간이 또 단축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 베이비 몬스터도 사실 뭐 이미 그런 유튜브 구독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이 경기 민감에 덜 탄다라는 섹터로 이미 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 함께 공시 체크해봤고 마지막으로 볼 기업들이 화장품이네요. 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실적이 좋았어요. 네, 상당히 좋았는데 네. 일단 한 가지 먼저 얘기 드릴 게 지난번에 이제 실적으로 봤던 것들이 자동차였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핵심 이슈가 자동차 부품주였고 자동차 부품주 실적이 다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한꺼번에 좋은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번에 실적이 대거 이제 좋은 것들은 중소 화장품들이에요. 근데 이 중소 화장품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 의존도를 탈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K-팝을 기반으로 한 K-뷰티의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들 실적이 좋은 거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은 있는데 주가는 이미 뛰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를 보면 작년 4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가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지금 당장 이제 급하게 보시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산업군 자체가 실적이 터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특히나 중소 화장품 업체들 계속해서 여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이 때문에 살짝 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LG생활건강이라던가 네.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이 중소형 업체들보다는 덜 부각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중국 의존도가 조금 더 높았다라는 어떤 평가 때문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 의존도가 높았던 것도 있고 면세점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 화장품들은 지금 면세점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그 글로벌 판매가 직접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당연히 좀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내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 뭔가 타겟이 중국 쪽이 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물론 이제 이 회사들도 글로벌 진출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지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또 기존의 의존도도 있었으니까 그 네.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까지 이렇게 6가지 기업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체크해볼 만한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 뭐 1개 혹은 2개 꼽아주신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단기로 보면 당연히 YG엔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로 보면 지금 편한 건 롯데케미칼이 될 겁니다. 장기로 봤을 때. 롯데케미컬. 네. 그러니까 물론 주가에 부침 당장 있을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바닥은 잡았다는 인식은 확실히 있거든요. 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학 쪽으로는 SK케미컬 그리고 오늘 또 랠리를 보이고 있는 엔터 중에는 YG 엔터테인먼트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관심 기업 이렇게 2가지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공시를 통해 기업을 보는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전자 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